안녕하세요. 토지전문세무사 이장원입니다. 이번 시간은 취득부터 양도 및 상속까지 모든 단계별 세금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 많이 들어보셨죠? 취득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와 이를 등기부에 등록하는 등록세가 따로 있었는데 지금은 모두 취득세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토지의 취득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의 취득 방식이 있죠. 상속 취득은 이제 무상으로 상속을 받았을 때 죽음을 원인으로. 그래서 농지 같은 경우는 이제 2.56%, 그 다음에 나머지 기타 부동산은 이제 3.16%입니다. 그래서 농지에 대한 혜택이 조금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상속 이외의 무상 취득은 이제 증여가 있죠. 그래서 증여는 부동산에 이제 구분 없이 모두 이제 4%의 세율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이제 취득세 하면은 이제 앞에 있는 3.5%만 많이 생각들을 하세요. 그런데 취득세에 딸려오는 이제 농어촌 특별세나 지방교육세가 있어서 항상 뒤에 있는 합계세율을 외우시는 것이 실무적으로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원시취득인데 토지에 대한 원시취득은 거의 발생하진 않죠. 국가에서 이제 발생을 간혹 하는 경우고. 그 다음에 그 밖의 원인에 이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매매취득이 있죠. 매매취득. 교환이나 현물출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농지 같은 경우는 3.4%. 그 다음에 이거는 꼭 외워두셔야 돼요. 2년 이상 자경. 그러니까 2년 이상 자경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그 자경 농민, 아니 농사를 짓는 농민에 대해서 이 취득세 50% 감면을 적용해 주는 게 있습니다. 농사 짓는 분들에 대한 일종의 감면 혜택을 주는 거죠. 그래서 2년 이상 자경을 받게 되면 50% 감면이 됐으니까 당연히 1.5%.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가 0.2%였지만 비과세가 되네요. 그리고 지방교육세도 0.2%에서 50% 감면. 그래서 1.6%만 내고 이제 농지에 대해서는 매매 취득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이걸 위해서는 이제 농지원부나 자기가 농사를 지었다라는 것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시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기타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4%인데 사실 4.6%로 많이 외우시죠. 그래서 4.6%로 알아두시고, 저는 이제 토지에 대해서 이번에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이제 취득세는 여기서는 우선은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취득을 한 후에 저희가 이제 재산세, 보유를 할 때 내는 세금 있죠. 그래서 지방세에서는 재산세라는 항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세에서는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재산세, 지방세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 세 가지가 가장 핵심이시죠. 종합, 그 다음에 별도, 그 다음에 분리. 이 경우가 많이 있으실 거예요.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같은 경우는 이제 분리과세 대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세율 구간은 이제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표준세율이. 그래서 0.2, 0.3, 0.5 이런 식으로 구간들 섹션이 나눠져 있구나라고 인지하시면 되고요. 분리과세는 딱 분리해서 하나의 단일 세율을 적용을 하고 있죠. 나머지 것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여기는 이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아니세요. 그러니까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방세인 그 재산세의 기준을 많이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 별도 합산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종합부동산세의 구조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세율도 누진세율을 각각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이제 과세표준 구할 때는 이제 전국 합산 공시지가에다가 일정한 감면율을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공제금액이 있습니다. 이 금액 이하의 나의 이제 토지의 공시지가가 이것보다 낮다라고 하면은 종합부동산세는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종합부동산세 그 세금에 대한 이제 목적이 있는데, 이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서 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를 해서 이 부동산 보유에 따른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자. 그리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자라는 것이 이제 이 재정 목적이기 때문에 일정 금액 이하의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는 종합부동산세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별도 합산도 보시게 되면 나의 과세기준 금액인 공시지가가 80억이나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발생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 세목이고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재산세 공제가 되죠. 그래서 이 계산을 할 때 해당 과세 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 미리 앞에서 계산했었던 지방세목 중에 하나인 재산세를 부과를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공제를 여기서 빼서 두 번이 부과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수익을 창출할 때 저희가 이제 부동산으로 임대소득이 주로 발생을 하시겠죠. 이제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수익을 창출할 때 내는 세금이 내가 개인 사업자다 그러면 당연히 소득세, 그 다음에 내가 법인의 형태로 그걸 보유하면서 소득을 창출했다 그럼 법인세율이 적용이 되죠. 그래서 소득세율은 이런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핵심은 뭐 요 정도 개정상 한번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2021년도부터는 10억 원 초과를 하게 되면 모든 개인 소득세는 45% 구간으로 세율이 더 높아지죠. 법인세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으세요. 부동산 임대업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뭐 이 소득세나 법인세 쪽에서 감면이나 이런 것들을 적용받는 게 없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나머지 다른 형태로 이런 부분들은 뒤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제가 봤을 때 이게 이제 투자자들에게는 핵심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도소득세인데요. 왜냐하면 우선은 양도소득세는 축적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장기 보유한 것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이 축적되었던 자산 가치가 한 번에 세금으로 상대적으로 부담이 아주 크게 다가올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절세 플랜이 가능하기도 하고 절세 플랜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렸었던 취득 시점의 취득세나 그 다음에 보유할 때의 재산세,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이 세 가지 세목은 사실 단일 세율로 거의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절세를 할 수 있는 요소가 거의 없습니다. 거기다가 고지 세목인 경우도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태의 고정된 액수의 세액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소득세나 법인세 역시도 부동산 임대업 같은 경우는 그 많은 제재가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세액 공제나 세액 감면에 예외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양도소득세는 이 세부담이 큰 만큼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절세 플래닝 하셔가지고 자산관리 방향에 따라서 세후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가장 제가 봤을 때는 신경을 써서 절세해야 할 핵심 세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인데요. 토지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매연세가 됩니다. 이제 토지 위에 이제 건물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이슈가 조금 생길 수 있는데 주택이 아닌 건물이 있는 경우에 이제 건물 양도가액의 10%가 사실은 이제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죠. 그러나 이제 포괄적 양수도 하는 경우에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무상 이전할 때 이제 내게 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상속세랑 증여세인데요. 이제 상속세는 그 자연인이 사망을 계시로 해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을 과세 물건을 상속인이 받았을 때 그거에 대해서 과세하는 조세인데요. 저희 나라 이제 그 대한민국 상속세는 유산 과세형이세요. 그래서 이제 유산 총액 그러니까 피상속인의 그 관점에서 총액 유산의 총 자산에 대해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더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받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상속인이 3명인데 3분의 1씩 줬을 때는 각각 10억 원이었는데 피상속인 1명의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30억 원이 될 거니까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저희 나라가 상속세랑 증여세가 OECD 국가 중에서 그 최상위권에 속하는 고율의 누진세입니다. 최근에 그 유명한 이제 기업 회장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그 회장님의 상속세가 어마무시하게 나온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상속세에 대해서 이런 기사들이 많이 이제 접한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미리 지금 대부분 20년생에서 40년생이신 부모님을 가지신 분들은 그 부모님들이 이 세금이 높다라는 걸 인지를 하시고 대부분 절세 플랜을 계획을 하셔서 미리미리 고율의 누진과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제 자녀들에게 미리 증여를 한다거나 그런 식의 방법들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 또한 이제 증여는 살아생전에 그 어떤 행위나 거래 명칭 상관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무형의 재산을 이렇게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죠. 상속이랑 증여세에서 그 토지를 투자하시는 분한테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그 토지에 대한 자산 가치를 어떤 시가로 계산할 것인가가 핵심이 될 겁니다. 이 부분은 뒤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